우선 가공식품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당분이 많은 식품도 장을 세게 하는군요. 네. 네. 사실 현대인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지내는 음식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장 재건 프로그램을 할 때 철저하게 드시지 말라고 강조하는 식품군들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가공식품류인데요. 보면은 이제 이런 햄류, 가공 육가공류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인스턴트 컵라면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아니 뭐 그게 청소년이 좋아하는 음식이면 뭐 용식이 형이 청소년입니까? 사실은 뭐 가공식품이라고 했을 때는 햄, 뭐 소세지 이런 거 있겠구나 그랬는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 거의 대부분이 다 가공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우유까지 있어요. 예. 이런 이제 우유들도 보면은 실제로 딸기 우유라고 해서 딸기로 만든 우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딸기 향, 바나나 향을 내는 그런 첨가물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 이런 이제 양념류들 맛을 내기 위해서 쓰는 드레싱이라든지 양념류들에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다 보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육가공 식품들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존제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맛을 내기 위한 것들 색을 내야 되니까 또 색을 내는 들어갈 것들, 것이고. 이렇게 신선한 색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수십 가지의 첨가물들이 거의 몇 끼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 몸에 쌓이고 쌓이면서 자꾸 장점막들을 망가뜨리게 되고 장을 세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요리할 때 쓰는 양념들이 다 저기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침에 차렸던 밥상에 올라왔던 게 다 그대로 있어요. 햄이랑 뭐 이런 거. 그런데 당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도너츠, 뭐 초콜릿, 빵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아니라니까요. 커피도 있고. 네. 도대체 이런 거는 왜요? 이게 이제 간식류들인데요. 떡이라든지 뭐 빵, 특히 이렇게 튀긴 도너츠 그리고 이런 음료수들 보면은 대부분 이게 곡류들도 이게 통곡류 상태로 먹으면은 건강에 굉장히 좋은데 도정하고 가공을 해서 이렇게 단순 당분들이 함량이 높아지는 경우 거기다가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많이 첨가하지 않습니까? 색소도 첨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장 안에서 증식하는 유해균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곰팡이들입니다. 그러면 곰팡이들은 장에서 이렇게 증식을 할 때 얘네들이 팔다리를 쭉 만들어가지고 장 점막에 균열을 냅니다. 뿌리 내리듯이. 예, 뿌리 내리듯이 이렇게 균열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은 곰팡이의 주된 먹이가 되기 때문에 당분을 많이 먹어주면은 장에서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사실 이 장 건강 생각해가지고 이제 유산균 음료, 뭐 유산균 식품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유산균만 들어있으면 맛이 좀 없죠, 그죠? 맞아. 그래서 맛을 내려고 당분을 첨가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산균 제품 중에 맛있고 당분이 많이 포함된 것은 사실 장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산균을 정말 내 몸속에 좋으라고 먹는 분들 또 달달한 거, 당분이 들어있는 건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입이 즐거운 음식들을 드셔오셨던 겁니다. 몸이 즐거운 음식들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 근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저 마지막 이 안에 게 있어요. 이름까지 가려놓으셨는데 도대체 뭔지 아마 좀 결정적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른 보고 싶어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열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무심코 먹은 이것이 장 점막을 해치는 주범. 이것의 실체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이름까지 가려놓으셨는데 도대체 뭔지 아마 좀 결정적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열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열어주시면 하나, 둘, 셋. 열어주시면 약이잖아요. 바로 약물이라고 하면 약인데요? 네, 약물인데 보니까 항생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통소염제, 또 호르몬제 등이 있고 제산제도 보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워낙 또 많이 먹게 되는 필요한 그런 약들이기도 한데요. 현대인들은 참 약을 많이 먹고 살죠. 특히나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심한 염증이 생겼을 때 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되게 많이 쓰는데요. 네.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 단기간 쓰게 되면은 해로운균들을 억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약물이 되겠지만 이거를 장기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까지도 다 망가지면서 장기적으로 이 장점막을 훼손시키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게 항생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몸의 염증의 뿌리를 뽑기보다는 염증 자체를 억제시키는 게 소염제인데 이 소염진통제가 자칫 잘못하면 장점막을 자극해서 오히려 새는 장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것, 호르몬 제제들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확한 처방을 받아서 먹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제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속이 더부룩할 때 제산제를 흔히 그냥 약국에서 사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제산제가 직접적으로 장 점막을 훼손시키기보다는 위에서 굉장히 강력한 위산이 분비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유해한균들이 대장에서 이렇게 치고 못 오게 딱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제산제를 먹게 되면은 그 위산을 무력화시킵니다. 이 위산이 적게 되면은 이 소장에서 위산에 의해서 억제되던 유해균들이 위산이 줄어드니까 증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산제를 이렇게 남용하는 것이 이 장 누수 증후군에 있어서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